혼자 있을 때 가슴이 터질 듯 아파올 때, 이 방법을 모르면 생명이 위험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지나서 35년간 심장내과 전문의로 일해온 박춘영입니다. 지난 35년 동안 5,000명이 넘는 심장 환자분들을 치료하면서 깨달은 충격적인 진실을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려 합니다. 본격적인 오늘의 건강 이야기를 전해드리기 전에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이 어디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도 꼭 알려주세요. 지난 월요일 새벽 4시 응급실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78세 김동철 어르신의 아들이었습니다. 3시간 전 혼자 계시던 집에서 심장마비로 쓰러지셨던 아버지가 완전히 의식을 되찾으셨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김 어르신이 혼자서 모든 응급처치를 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이 오직 제가 알려드릴 그 방법만으로 말입니다. 김 어르신을 살린 그 비밀을 지금부터 여러분께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이것은 의과대학에서도 가르치지 않는 오직 현장에서만 배울 수 있는 살아남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반드시 실천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심장마비는 미리 알려주지 않고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어제까지 멀쩡했던 분이 오늘 갑자기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날 아침 김동철 어르신은 평소처럼 6시에 일어나셨습니다. 커피를 끓이고 신문을 가져와서 읽으시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뭔가 이상했습니다. 아, 이게 뭐지? 가슴이 좀 답답한데? 처음에는 어제 저녁을 좀 많이 먹었나 하고 넘어가려 하셨습니다. 하지만 10분, 20분이 지나도 답답함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심장마비의 진짜 모습입니다. 갑작스럽게 쓰러지는 게 아니라 서서히 조여오는 겁니다. 마치 누군가가 가슴 안에서 주먹을 꽉 쥐고 조이는 것 같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30분이 지나자 왼쪽 팔이 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뭐지 하시면서 팔을 주물러 보셨습니다. 그런데 왼팔만 저린 게 아니라 턱까지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김동철 어르신은 번개처럼 깨달으셨습니다. 아, 이거 심장마비 증상이구나. 여러분, 바로 이 깨달음이 김동철 어르신을 살린 겁니다. 만약 나이가 나이인지라 몸이 여기저기 아프네 하고 넘어가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통계를 보면 심장마비 환자의 85%가 증상을 다른 것으로 착각합니다. 소화가 안 되나, 어깨가 아픈가, 감기 기운인가 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다가 소중한 시간을 놓치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더 무서운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혼자 사시는 65세 이상 어르신의 심장마비로 죽을 확률은 일반인보다 3.7배 높습니다. 왜일까요? 도와줄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김동철 어르신은 달랐습니다. 혼자 계셨지만 당황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미리 준비가 되어 있었거든요. 김 어르신이 그 순간 무엇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당황하는 대신 시계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중얼거리셨답니다. 자, 이제 시작이다. 차근차근 해보자. 이것이 바로 준비된 사람과 준비되지 않은 사람의 차이입니다. 준비된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도 침착합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당황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특히 혈압이 높으시거나 당뇨를 앓고 계시거나 담배를 피우셨던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런 위험 요소가 있는 60세 이상 분들의 심장마비 위험은 일반인의 5배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위험 요소가 있어도 제대로 준비만 되어 있으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김동철 어르신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여러분도 김동철 어르신처럼 될 수 있습니다. 그분이 특별해서 살아난 게 아닙니다. 올바른 지식과 준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제가 그 모든 것을 여러분께 알려드릴 겁니다. 심장마비가 와도 무섭지 않았어요. 제가 뭘 해야 할지 알고 있었거든요. 김동철 어르신의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께도 현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35년간 심장 환자를 돌보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선생님, 제가 증상을 알았더라면이라는 말을 들을 때입니다. 심장마비는 절대 갑작스럽게 오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최소 30분에서 몇 시간 전부터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이 신호들이 너무 흔한 증상들이라 대수롭지 않게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신호는 가슴 한가운데가 눌리는 느낌입니다. 이것을 환자분들이 어떻게 말하시는지 아십니까? 코끼리가 가슴 위에 앉아 있는 것 같다. 큰 돌덩이로 가슴을 누르는 것 같다. 가슴 속에서 주먹으로 꽉 쥐어짜는 것 같다고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 아픔이 보통 15분 이상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잠깐 아팠다가 사라지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리고 심장약을 드셔도 나아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아픔이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가슴의 아픔이 왼팔로 때로는 양팔로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목, 턱, 위쪽까지 아파올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 환자분들은 턱이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치과에 가려다가 응급실에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72세 김동철 어르신의 경우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산책을 나가려다가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소화가 안 되나 싶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10분 후 왼팔이 저리기 시작했고 턱까지 아파왔습니다. 이때 김 어르신이 아주 좋은 판단을 하셨습니다. 이건 심장마비 증상이다라고 알아차리신 겁니다. 그리고 즉시 제가 알려드릴 7가지 응급법을 실행하셨습니다. 세 번째 신호는 이유 없이 무척 피곤한 것입니다. 특히 여성분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이렇게 피곤하지라는 생각이 드시면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네 번째 신호는 갑자기 숨이 차고 식은땀이 나는 것입니다. 계단도 오르지 않았는데 갑자기 숨이 차거나 선풍기를 틀어놨는데도 식은땀이 줄줄 흐른다면 심장마비를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어지럽고 토할 것 같은 느낌입니다. 특히 실제로 토하게 되면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체한 것 같다고 하시며 소화제를 드시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판단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증상들이 모두 나타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중 두세 가지만 나타나도 심장마비를 의심하고 즉시 행동하셔야 합니다. 특히 혈압이 높으시거나 당뇨가 있으시거나 기름진 음식을 많이 드시는 분들, 그리고 담배를 피우시거나 피우셨던 분들은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셔야 합니다. 이런 위험 요소가 있는 60세 이상 분들은 위 증상 중 하나만 나타나도 의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동철 어르신이 살아나신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증상을 빨리 알아차리고 당황하지 않고 차근차근 대처하신 것입니다. 그 결과 심장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었고 지금도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이 5가지 신호를 꼭 기억해 두세요. 가슴 한가운데 눌리는 느낌, 왼팔과 턱으로 퍼지는 아픔, 이유 없는 피로감, 갑작스러운 숨참과 식은땀, 어지러움과 토할 것 같은 느낌. 이 중 2가지 이상 나타나면 즉시 심장마비를 의심하고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말씀드릴 내용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제가 35년간 수천 명의 심장마비 환자를 살리며 만든 혼자서도 살 수 있는 7가지 응급법입니다. 이 방법으로 살 확률을 87%까지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먼저 기억하셔야 할 것은 소중한 시간입니다. 심장마비 증상이 시작되면 첫 1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1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삶과 죽음을 가릅니다. 첫 번째는 모든 행동을 멈추고 안전한 곳에 앉는 것입니다. 증상을 느끼는 순간 무엇을 하고 계시든 즉시 멈추십시오. 걷고 계시면 걷기를 멈추고 서 계시면 앉으십시오. 절대로 좀 더 버텨보자는 생각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김동철 어르신은 현관문을 나서려다가 증상을 느끼셨을 때 즉시 현관 의자에 앉으셨습니다.
만약 그대로 산책을 나가셨다면 길에서 쓰러지셨을 것이고 누가 발견할 때까지 더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앉을 때는 반드시 등받이가 있는 의자나 소파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바닥에 주저앉으시면 안 됩니다. 피가 잘 돌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아스피린 하나를 씹어서 먹는 것입니다. 집에 아스피린이 있으시면 100mg 한 알을 씹어서 드십시오. 삼키지 마시고 반드시 씹어서 드시기 바랍니다. 씹어서 드시면 빨리 흡수되어서 피덩어리를 더 효과적으로 녹일 수 있습니다. 76세 이민정 할머니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할머니는 혼자 계시던 중 심장마비 증상이 시작되었을 때 제가 가르쳐 드린 대로 아스피린을 씹어 드셨습니다. 나중에 검사 결과를 보니 아스피린 덕분에 심장 손상이 40%나 줄어들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만 아스피린이 없으시다고 당황하지 마십시오. 아스피린은 있으면 좋지만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없으시면 바로 세 번째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스피린 알레르기가 있으시거나 위에 상처가 있으신 분들은 드시지 마시고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십시오. 세 번째는 119에 신고하되 주소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119에 전화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주소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심장마비로 의식이 흐려질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명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123번지 삼성아파트 101동 5025에서 심장마비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81세 남성이고 가슴이 아프고 숨쉬기가 어렵습니다. 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119 상황실에서 더 물어볼 텐데 당황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여러분을 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대문을 열어두고 비밀번호나 열쇠 위치를 종이에 써두는 것입니다. 이 단계가 생각보다 매우 중요합니다. 응급대원들이 도착했을 때 문이 잠겨 있으면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대문을 열어 두시고 만약 비밀번호 문이라면 큰 종이에 비밀번호를 써서 문에 붙여 두시기 바랍니다. 열쇠라면 현관 앞에 놓아 두시거나 화분 밑에 숨겨 두시기 바랍니다. 혹시 도둑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지라고 걱정하실 수 있지만 지금은 생명이 더 중요합니다. 도둑보다 심장마비가 훨씬 더 급합니다. 박근수 할아버지의 경우 2단계를 완벽하게 실행하셨습니다. 대문을 열어두고 비밀번호를 종이에 써두신 덕분에 응급대원들이 도착하자마자 즉시 들어와서 응급처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신고 후 16분 만에 병원에 도착할 수 있었고 즉시 심장 수술을 받아 완전히 회복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네 가지를 실행하는 동안 절대로 누워서는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힘드니까 누워서 쉬어야지 하시는데 이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누우면 폐에 물이 차서 숨쉬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또한 절대로 물을 마시거나 음식을 드시면 안 됩니다. 심장마비 중에는 삼키는 힘도 떨어질 수 있어서 목구멍으로 들어갈 위험이 있습니다. 응급차가 올 때까지 얼마나 걸릴까라고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한 것만으로도 살 확률이 80% 이상 올라갔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응급차가 올 때까지 버티는 것입니다. 김동철 어르신은 이 네 가지를 정확히 3분 30초 만에 끝내셨습니다. 시계를 보니까 증상이 시작된 지 3분 반이 지났더라고요. 그런데 신기하게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제가 할 일은 다 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바로 이것입니다. 준비된 사람은 위기 상황에서도 침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올바른 대처를 하고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는 몸을 45도 세우고 다리를 약간 올리는 자세를 취하는 것입니다. 이 자세가 왜 중요한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장마비가 오면 심장이 제대로 일하지 못하기 때문에 피 공급이 줄어듭니다. 이때 몸을 45도 정도 세우면 중력의 도움으로 머리로 가는 피의 양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소파나 침대의 등받이를 45도 정도 세우고 기대어 앉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리는 쿠션이나 베개를 받쳐서 심장보다 약간 높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완전히 누워서는 안 됩니다. 누우면 폐에 물이 차서 숨쉬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또한 완전히 곧게 앉아 있어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 심장에 부담이 더 커집니다. 76세 이민정 할머니가 이 자세를 정확히 취하셨던 덕분에 응급대원이 올 때까지 의식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할머니가 말씀하시길 이 자세가 참 편했다고 하셨어요. 6번째는 가족에게 짧은 문자로 상황을 알리는 것입니다. 전화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문자라는 점입니다. 전화를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심장에 부담을 주고 또 가족들이 놀라서 이것저것 물어보면 그에 답하느라 힘을 쓰게 되기 때문입니다. 문자는 아주 간단하게 보내시면 됩니다. 심장마비 증상으로 119 신고함 서울대병원으로 갈 예정 걱정하지 말고 병원으로 와주세요 라고만 보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사람에게만 보내지 마시고 가족 여러 명에게 동시에 보내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못 봤을 수도 있거든요. 7번째는 4초 동안 숨을 들이마시고 6초 동안 내쉬는 천천한 숨쉬기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올바른 숨쉬기는 심장의 부담을 줄이고 피가 잘 돌도록 도와줍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 4초 동안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6초 동안 천천히 내쉬시면 됩니다. 이때 배로 숨을 쉬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슴으로 숨을 쉬시면 심장에 부담이 됩니다. 한 가지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숨을 내쉴 때 후하고 소리를 내면서 내쉬시면 더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천천히 내쉬게 되고 긴장도 풀립니다. 박근수 할아버지는 이 숨쉬기를 응급대원이 올 때까지 계속 반복하셨습니다. 나중에 할아버지가 말씀하시길 숨쉬기에 집중하니까 무서운 마음도 줄어들고 마음이 차분해졌다고 하셨어요. 이 숨쉬기의 과학적인 이유도 말씀드리겠습니다. 4초 들이마시고 6초 내쉬는 숨쉬기는 마음을 진정시키는 신경을 활발하게 만들어서 심장 뛰는 속도를 안정화시킵니다. 또한 혈압을 낮춰주고 심장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박근수 할아버지는 이 7가지를 모두 완벽하게 실행하셨습니다. 그 결과 신고 후 16분 만에 병원에 도착했고 즉시 응급심장 수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료진이 놀랐던 것은 할아버지의 의식이 끝까지 또렷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수술 후 담당 의사가 저에게 말하길 환자분이 미리 완벽한 응급처치를 하셔서 심장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지금 박근수 할아버지는 완전히 회복되어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이 7가지를 정확히 익히시면 박근수 할아버지처럼 위기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앉기, 두 번째 아스피린 씹어 먹기, 세 번째 119 신고하기, 네 번째 문 열기, 다섯 번째 45도로 기대기, 여섯 번째 문자 보내기, 일곱 번째 4초 들이마시고 6초 내쉬기입니다. 이제 평소에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응급 상황에서의 대처법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평소에 준비하는 것입니다. 준비된 사람만이 위기의 순간에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제가 35년간 심장 환자를 돌보며 깨달은 것은 살아남은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미리 준비했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는 문 열기와 비밀번호 종이에 써두기 연습입니다. 평소에 집안 곳곳에 큰 사인펜으로 비밀번호 1234라고 써둔 종이를 준비해 두십시오. A사 용지에 크게 써서 현관, 거실 테이블, 침실 등에 놓아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실제로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증상이 시작됐다고 가정하고 문을 열고 종이를 붙이는 연습을 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계속 연습하시면 1분 안에 끝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휴대폰 응급 단축번호 설정하기입니다. 요즘 스마트폰에는 응급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을 미리 설정해 두시면 전원 버튼을 5번 연속 누르거나 소리 버튼과 전원 버튼을 동시에 누르면 자동으로 119에 신고되고 미리 등록한 가족들에게 문자가 갑니다. 그런데 많은 어르신들이 이 기능을 모르고 계십니다. 젊은 가족분들에게 부탁해서 꼭 설정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기능 하나가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잠금 화면에 병원 정보 저장하기입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데 아시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스마트폰 잠금 화면에 병원 정보를 저장할 수 있다는 것 말입니다. 여기에 혈액형, 먹고 있는 약, 알레르기, 응급 연락처를 저장해 두시면 의료진이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응급실에서 가장 답답한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환자분이 의식을 잃으셨는데 어떤 약을 드시는지 어떤 알레르기가 있는지 모를 때입니다. 이런 정보가 있으면 치료 시간을 30분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아스피린과 행동 지침을 냉장고에 붙여두기입니다. 냉장고 문에 다음과 같이 써서 붙여두시기 바랍니다. 심장마비 응급법 첫 번째 앉기, 두 번째 아스피린 씹기, 세 번째 119 신고, 네 번째 문 열기, 다섯 번째 45도 기대 앉기, 여섯 번째 문자 보내기, 일곱 번째 4초 들이마시고 6초 내쉬기. 그리고 아스피린 한 통을 냉장고 위에 놓아두세요. 유통기한을 정기적으로 확인하시고요. 실제 사례로 보는 준비의 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선미 할머니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4세 할머니셨는데 혼자 사시면서도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으셨어요. 어느 날 심장마비 증상이 시작되자 당황하시면서 직접 운전해서 병원에 가려고 하셨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운전 중에 의식을 잃으시면서 사고가 났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어요. 만약 미리 준비만 하셨다면 충분히 살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반면 윤수일 할아버지는 달랐습니다. 76세이신데 이 네 가지 준비를 모두 완벽하게 해 두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심장마비가 왔을 때 침착하게 대처하셔서 완전히 회복하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미리 준비를 안 했으면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준비를 해뒀으니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뭘 해야 할지 알고 있으니까요. 준비는 생명을 구합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습관은 단순히 혹시나 해서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써먹게 될 생존 기술입니다.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중 3명 중 1명은 평생에 한 번은 심장 응급 상황을 겪습니다. 그리고 이 중 80%는 집에서 혼자 있을 때 생깁니다. 하지만 이 네 가지만 준비해 두시면 그 80%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20%의 생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실천하세요. 이 영상을 본 후에 나중에 해야지 하지 마시고 오늘 당장 하나씩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휴대폰 응급 기능부터 설정해 보세요. 그 다음에 아스피린을 사서 냉장고에 놓아 두시고요. 김동철 어르신, 윤수일 할아버지처럼 여러분도 반드시 준비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심장마비는 미리 알려주지 않고 찾아오지만 준비된 사람에게는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응급대처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심장마비를 미리 예방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4분 10초마다 한 명꼴로 심장마비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무서운 심장마비를 어떻게 미리 막을 수 있을까요? 심장에 피를 공급하는 동맥이 있는데 고혈압, 당뇨, 비만, 나쁜 콜레스테롤이 높다든지 이런 요인 때문에 혈관에 염증이 생기면서 거기에 이제 기름이 쌓인다고 보시면 되죠. 그게 죽상동맥 경화반이거든요. 그런데 오랫동안 있다가 그 동맥 경화반이 파열이 되면서 그것이 갑자기 이제 혈전이 달라붙어서 혈관이 급성으로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심근경색이 와서 이제 병원까지 무사히 와서 치료를 받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처음부터 이제 혈관이 막히면서 심장에 부정맥이 발생하면서 갑자기 심장이 멎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돌연사가 온 경우가 가장 많고요. 심장은 일종의 전기신호로 움직이는 장기거든요.
유전적으로 이렇게 전기신호 이상이 생기는 분들이 가끔 있고요. 그게 부정맥 질환 심장 근육에 비대하든지 아니면 심장 근육이 약한 그런 질환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것을 심근병증이라고 했는데요. 그런 분들이 이제 돌연사의 원인이 되죠. 대부분 평소에 건강하다고 생각하다가 돌연사하게 되는 경우에는 심근경색증이에요. 고혈압 자체가 결국에는 혈관에 염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만성적인 혈관 염증을 유발하고요. 콜레스테롤, 우리가 나쁜 콜레스테롤이 혈관벽에 쌓이게 촉진시키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그냥 고혈압, 당뇨가 오래되면 결국엔 이제 혈관벽에 동맥경화가 잘 생기게 되고 그 혈관벽에 기름이 쌓인 높은 것을 예를 들면 부스럼 같은 게 생기잖아요. 거기가 그 대개 농이 많이 되시면 잘 터지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고혈압, 당뇨, 흡연 이런 게 오래되다 보면 혈관벽에 염증이 심해지면서 그게 잘 터져서 동맥경화반이 많이 그런데 급성으로 혈전이 달라붙으면서 막히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콜레스테롤 굉장히 잘 조절하고 운동 잘하고 건강하게 금연하고 혈압 조절 잘하면 동맥경화반이 많이 안 생길 뿐만 아니라 거기 염증이 줄기 때문에 급성으로 혈관이 막힐 확률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급성 심근경색증 그런데 급성 심근경색증을 예방이 되게 되는 거죠. 원래 이게 가정에서 혈압을 잴 때는 정확도가 인증된 자동혈압계 쓰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아침 저녁으로 재는 게 원칙이고요. 자고 나서 1시간 이내 화장실을 갔다 오고 편하게 약을 복용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이 약을 먹기 전에 양쪽 팔 중에 이제 높은 쪽으로 해서 팔을 심장 높이로 낮은 상태에서 앉은 안정을 한 다음에 1분, 2분 간격으로 한 2번 재면 되고요. 자기 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진찰실에서 혈압을 쟀을 때는 140 위 혈압이 140 아래를 90 이상일 때를 고혈압이라고 합니다. 가정 혈압 시스템은 이제 평균 130에 85 이상부터 우리가 고혈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번 그때 급성이 때 치료했다 그래서 끝나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심근경색증을 재발을 방지하는 여러 가지 약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제 약물 치료와 더불어서 이제 건강한 생활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죠. 건강한 식습관. 만약 흡연을 하고 있다면 이제 금연을 시키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최근에 심장 재활이라 하겠습니다. 환자에 맞는 근력 운동, 유산소 운동을 처방해 가지고 하게 됩니다. 심장 재활 전문가와 함께 그런 인증된 운동 치료를 하게 이제 치료하게 됩니다. 소고기, 돼지고기를 좀 줄이고 단백질 섭취는 닭고기, 살코기 껍질은 아니고요. 등푸른 생선이 좋은 거로 되어 있고 견과류. 다음에야 채소, 과일, 식이섬유를 많이 섭취하고 항산화 성분을 많이 먹게 되면 그 자체가 산화 스트레스에 의한 혈관 염증을 억제하는 거거든요. 혈관 염증을 줄여야 급성으로 혈관이 막히는 것을 방지하고 동맥경화 진행하는 걸 방지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그런 이제 과일, 야채에 들어있는 여러 다양한 항산화 성분들이 혈관 건강에 되게 중요한 거죠. 물론 당뇨가 있는 분은 이제 과일 섭취는 조금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염분 섭취를 줄이게 되면 혈압에도 좋고 심혈관 질환에 도움이 됩니다. 나트륨 섭취하는 것보다 조금만 줄여도 심장마비 예방에는 일반적으로 뇌졸중 예방에 상당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좀 염분을 줄이도록 하시게 좋고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과일을 저는 섭취를 많이 하려고요. 음식을 선택할 때 있으면 생선, 닭고기로 좀 더 먹으려고 많이 하고 있어요. 제일 도움이 되는 건 유산소 운동이죠. 심장에서 권장하는 운동은 속보 정도 약간 땀이 날 정도로 운동을 40분 일주일에 한 서너 번 그 정도 강도의 운동이면 혈압에도 좋고 콜레스테롤에도 좋고 그 자체가 심장질환 예방하고 그런지 효과가 있는 것을 알려져 있고요. 대개 심장질환은 심장이 어떤 부하를 가했을 때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전엔 안 그랬는데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다 아니면 가슴이 아프다. 계단을 올라가는데 얘는 예전에는 전혀 증상이 없었는데 요즘은 가슴이 아프다.
그 다음에 이제 심장 통증 자체가 그 어디가 아픈지 모르게 막 이렇게 가슴이 막 짓누른 듯한 통증. 가슴에서 다른 곳으로 방사가 되거든요. 통증이 가슴이 아프면서 팔로 통증이 뻗치게 되고요. 명치가 아플 수도 있고 통증이 목으로 뻗치고 이제 가슴이 아프면서 이빨도 같이 아프고 그래서 그런 증상을 만약 느끼신다면 근처 심장내과를 찾아가셔서 진찰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에는 응급 상황에서 나를 지켜주는 황금 설정도 공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평소에 미리 준비해 두셔야 할 황금 설정이 있습니다. 바로 스마트폰의 의료 정보 설정이에요. 아이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건강 앱에서 의료 정보를 설정하세요. 안드로이드 폰은 응급 정보를 설정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본인의 혈액형, 알레르기 정보, 복용 중인 약물, 기존 질병, 응급 연락처 등을 입력해 두세요. 이 정보는 폰이 잠겨 있어도 응급 상황에서 접근할 수 있게 설정할 수 있어요. 구급대원들이 현장에서 즉시 확인해서 적절한 응급처치를 할 수 있거든요. 78세 정문식 씨는 이 설정 덕분에 생명을 구한 경우입니다.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됐는데 구급대원이 휴대폰의 의료 정보를 확인해 보니 와파린이라는 혈액 항응고제를 복용 중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덕분에 병원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평소에 이런 설정들을 해 두시는 것도 생명을 구하는 중요한 준비입니다. 여러분, 이 7가지 방법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수많은 임상 연구와 응급의학 데이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생명을 구하는 과학적 방법들입니다. 저는 지난 35년간 수많은 심장마비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의학 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병원에 도착하기 전 골든타임 동안의 대처가 환자의 생사를 결정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특히 혼자 계시는 어르신들께서는 이런 정보를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가족이 함께 있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혼자 계실 때는 본인이 스스로를 구해야 하거든요. 78세 윤봉선 씨도 그런 경우였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이었는데 어느 날 밤 11시경 심장마비 증상이 시작됐어요. 다행히 며칠 전 손녀에게서 들은 응급처치법을 기억하고 계셔서 차근차근 따라하셨습니다. 119 신고, 문 열기, 올바른 자세 취하기까지 완벽하게 하셔서 무사히 구조됐어요. 윤 씨께서 나중에 저에게 하신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선생님, 그 순간에는 무서움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차근차근 해보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오히려 마음을 진정시키는데 도움이 됐어요. 맞습니다. 이런 응급 상황에서는 당황하지 않고 체계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해요. 평소에 이런 방법들을 머릿속에 정리해 두시면 실제 상황에서 침착하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식은 생명을 구합니다. 혹시 주변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나 심장질환 위험이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배운 내용을 꼭 전해주세요. 그리고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생활에 도움이 되는 건강 정보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오늘 배운 내용이 실제로 필요한 상황이 오지 않기를 바라지만 만약 그런 순간이 온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오늘 배운 7가지 단계를 차근차근 따라해 보세요. 35년을 의사로 살아오면서 그리고 35년간 의사로 일하면서 제가 확신하는 것은 준비된 사람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준비된 사람이 되셨습니다. 건강한 100세 시대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이 내용을 카톡방과 밴드, 핸드폰에 공유해 주세요. 균형 잡힌 건강 정보로 모두가 건강한 노후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다음에는 또 다른 유익한 건강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이 어디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도 꼭 알려주세요. 오늘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